네, 안녕하십니까. 6월 5일 목요일 모닝미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마감 시황 및 증시 동향 발표가 있겠습니다. 태윤선 연구원입니다. 네, 어제 코스피는 2.6%, 코스닥은 1.3% 상승했습니다. 신정부 출범 기대감에 코스피가 단숨에 2770선까지 급등하면서 연고점을 경신했습니다.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서 즉시 임기가 개시됐습니다. 코스피의 약 83%의 종목이 상승한 가운데 금융, 지주회사, 건설, 반도체 등의 강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대선 기간 중에 코스피 5천 시대를 언급하면서 증시 부양을 강조한 만큼 어제 증권주 급등세를 시현했습니다. 또 상법 개정안이 빠르게 처리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밸류에이션 정상화가 기대되는 지주사들도 랠리를 지속했습니다. 다음은 해외 증시 동향입니다. 먼저 미국 증시는 어제 고용과 서비스업 부진이 상승 탄력 지속을 제약하면서 혼조세에 마감했습니다. 베이지북에서는 관세 언급이 크게 증가를 했지만 새로운 내용이 부재함에 따라서 시장 영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5월 ADP 민간 고용이 발표됐는데 전월 대비 3.7만 명 증가에 그치면서 시장 예상치인 11.5만 명을 대폭 하회해 2023년 3월 이후에 최저치를 보였습니다. ISM 서비스업 PMI도 49.9로 예상치 52를 하회하면서 2024년 6월 이후 처음으로 기준선 이하를 기록했습니다. 관세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과의 협상은 험난한 일이라고 밝힌 반면에 EU와의 무역 협상이 있었는데 양측이 회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경기 우려가 부각이 되면서 9.9bp 하락했고 달러 인덱스도 99포인트 선을 하회해 마감했습니다. 국가는 사우디의 추가 증산 우려에 사흘 만에 하락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낙관론과 당국의 부양 기대가 작용하면서 상승했고 유럽 증시는 독일 정부가 향후 5년간 총 460억 유로 규모의 법인세 감면 패키지를 추진한 가운데 주요국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음 관전 포인트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4월 초 저점 이후에 20% 이상 오르면서 기술적 강세장에 진입을 했습니다. 추가 상승을 위해서 외국인의 수급 유입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겠습니다. 어제 외국인은 정치 불확실성 해소에 힘입어서 2024년 8월 이후 처음으로 일간 1조 원 이상 코스피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여대 야소 구도하의 신정부 출범에 따라서 정책 추진력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정책 수혜 주도주의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글로벌 인사이트 자료입니다. 김혁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크로스에셋과 해식 전략 담당하는 김일혁입니다. 나토 정상회의 그리고 상호관세 유예 기한 전까지 관세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관세 정책에 대한 두려움을 덜 느끼고 있습니다.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한 나라들에게 서한을 보내서 각국이 미국에게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출하라 이런 서한이 발송될 거라고 합니다. 발송된 것으로 이제 보도가 있고요. 이를 바탕으로 영국처럼 일단 통상 합의를 하고 구체화는 차차 논의하는 과정을 밟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서두르는 이유는 IEPA를 근거로 한 관세가 위법 판결을 받은 후에 협상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인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제무역법원의 위법 판결은 법학자들의 의견서에 큰 영향을 받았는데 이 의견서에 보수성향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특히나 이 스티븐 켈러브렛이 노스웨스턴대 로스쿨 교수가 보수주의 또 자유주의 성향의 연방주의자 협회 창립 멤버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54명의 항소법원 판사 중에 80% 이상, 그리고 대법관 3명 중 모두가 이 연방주의자 협회의 현재 회원이거나 이전 회원입니다. 항소법원과 대법원에서도 이 트럼프 대통령이 기대하는 판결이 나오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이번 달 24일, 25일에 나토 정상회의 그리고 7월 9일 상호관세 유예 기한 전후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불확실성을 높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5월 초에 통상 합의를 한 영국에는 철강 그리고 알루미늄 관세율을 25%로 유지했는데요. 이걸 보면은 상호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 경제에 부담이 되는 관세를 강행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트럼프 공화당 감세안을 맹비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이 분열할 가능성도 관세 정책의 추진력을 약화시킬 전망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기업 및 산업 분석 순서입니다. 먼저 삼성전기 자료입니다. 이창민 연구원입니다. YTNG 이창민입니다. 삼성전기 투자견 바이와 목표주가 20만원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종가 기준 상승률 64%고요. 2분기 실적은 영업이익률 8.1% 수준으로 추정되어서 컨센서스 부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LCC와 패키징 기판 사업부에서 AI 서버양 고부가 부품 수요 강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판 쪽은 2분기부터 글로벌 고객의 AI 가속기 쪽으로 FCBGA 공급이 시작돼서 제품 믹스 개선이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전기차 시장 성장 그리고 ADAS 보급 확대로 전장용 MLCC 판매도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중국 쪽의 수요가 굉장히 강한데 삼성전기는 BYD 등 중국 전기차 업체들에게 MLCC 공급하고 있어서 관련 수요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2분기에는 북미 전기차 OEM의 신모델 인도 본격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장용 카메라 매출도 이에 따라서 분기 최대 매출 경신이 예상이 됩니다. IT 부품종 탑픽으로 삼성전기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과 PC처럼 성장 정체된 레거시 제품 중심에서 AI와 전기차 등 고성장 고부가 산업 중심으로 포트폴리오가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ESG 자료랑 통신 자료 같이 발표하겠습니다. 김준섭 연구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통신 ESG 담당 김준섭입니다. ESG 관점에서 본 밸류업 시즌의 3의 해법이라는 인덱스 리포트를 작성했고요. 일단 작년에 시즌2의 해법이라는 리포트 후속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리포트의 핵심은 한국 밸류 프로그램의 단계적 진화 현황을 짚어보고 하반기 투자 전략을 정리를 한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국내 밸류 프로그램에 참여한 회사들이 143개 기업이 참여를 하면서 저희는 일본의 5단계로 봤을 때 페이지 2, 페이지 3에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 이유는 전반의 자사주 매입 소각 중심이었습니다만, 2024년 4분기부터는 이제 ROE 목표, 그리고 또, 자본 비용 COE를 진단을 하는, 컨텐츠를 중심으로 해서 밸류 프로그램이, 소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보면, 일본의 2단계, 3단계, 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는 이 밸류 프로그램 관련해서 그 ROE 그리고 또 COE 관련한 이쿼티 스프레드가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제 크게 4가지의 투자 아이디어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기업이 제시한 목표 ROE 실현 가능성이 높은 기업. 을 주목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쿼티 스프레드 대비해서 PBR이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에 주목을 하자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일본의 5단계에서 이제 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ESG 고성과 기업들이 자본 비용의 프리미엄을 받으면서 이런 ESG 프리미엄을 선점하는 기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전체 자산에서 자본 재편이 가속화되는 것이 페이지 3, 페이지 4의 이제 주요 현상이었는데 한국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일어날 거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그 2025년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밸류 프로그램을 제시를 했던 기업들이 이런 이행을 했다라는 결과를 위주로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실행력 있는 기업이 가려지고 M&A 활성화 또는 글로벌 투자자의 선별적 접근이 본격화되면서 밸류 프로그램이 더욱더 활성화될 것이다라는 내용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통신 관련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투자 의견은 포지티브를 유지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대선 기간이라고 하는 리스크가 해소되었다라는 점이 포인트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통신업종의 주가는 대통령 선거라는 부분이 상당히 큰 리스크로 작용을 했는데 전일 주가를 보면 이런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서 주가 호조세가 주요한 동향이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통신업종을 볼 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밸류 프로그램의 이행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신사들은 금년도 호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ROE 그리고 또 자기 주식 매입 소각 및 배당 계획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른 업종 대비 차별적 주주하는 증가 기대감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저수익 사업 재편이라든지 비핵심 자산 매각도 주요한 화두인 것을 감안했을 때 여전히 밸류 관련해서 통신업종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리포트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증권업 5월 동향입니다. 강승권입니다. 먼저 브로커리지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일평균 거래대금은 20.2조 원으로 전월 대비 12% 증가했습니다. 1분기 평균 대비로도 9.1% 상승한 수준입니다. 월 평균 시가총액이 5.7% 증가하였고 넥스트 트레이드의 거래 기여도가 확대된 부분들이 반영이 됐습니다. 5월 신용거래 융자는 전월 대비 4.1% 증가했습니다.
5월 해외 주식 거래 규모 역시 전월 대비 10.1% 증가했습니다. 트럼프 관세 관련된 대외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21대 대선이 마무리되면서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제거될 것이고 상법 개정을 비롯한 자본시장의 우호적인 정책 기대감으로 브로커리지 영업 환경은 우수한 상황 속에 있다라고 판단을 내립니다. 트레이딩 부분입니다. 5월 말 국고채 1년물과 3년물 금리는 각각 13bp 하락, 6.3bp 상승하였습니다. 단기물인 경우에는 관세 전쟁 그리고 기준금리 인하 영향 등이 반영되면서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으나 3원물 같은 경우에는 추경 확대에 대한 우려감이 반영되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여전체 금리 역시 전월 대비 하락하면서 국채 3년물과의 스프레드는 축소되었습니다. 추경에 대한 우려로 3년물 금리 상승이 나타났지만 추경 확대 가능성이 이전부터 지속되었다는 점과 1년, 3년 스프레드가 확대되었다는 점은 채권평가 손익에서 양호한 흐름을 예상되게 만드는 근거입니다. 4월에 이어서 5월에도 증권업종은 강세를 시현했습니다. 5월 증권업종은 23% 상승하면서 코스피 대비 큰 폭의 강세를 시현하였는데요. 4월에 15.6% 상승까지 감안하면 매우 큰 폭의 주가 상승이 시현되었다라고 판단을 내립니다. 펀더멘털 측면에서 놓고 보면 양호한 브로커리지 영업 환경, 주식시장 반등에 따른 보유유가증권 평가이익, 또 금리 하락에 따른 채권 평가이익 등이 주요 원인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5월의 주가 상승은 펀더멘털 측면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기존의 수신 기반 확대에 대한 기대감 뿐만 아니라 상법 개정, 보유자사주 소각, 벤처투자 활성화 등 신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판단을 내립니다. 신정부의 자본시장에 대한 관심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다만 이런 정책 기대감이 증권사의 이익 증가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또 배당소득세 관련되어 있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진행되어야 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단기 급등에 대응하기보다는 향후 신정부의 정책이 확정되는 것을 확인하면서 중기적으로 대응할 것을 권고합니다. 증권업종에 대한 투자 의견 포지티브와 금융업종 내 선호 종목을 유지하지만 단기 급등에 따른 기간 조정의 필요성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포털 인덱스 자료입니다. 이선아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넷 게임 담당 이선아입니다. AI 서비스에 대해서 인덱스 리포트를 작성해 봤습니다. 최근에 다양한 AI 모델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모델의 성능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성능이 높아질수록 파운데이션 모델 학습시키는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모델을 사용하는 추론 비용은 갈수록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대해서 진입 장벽이 계속 높아져서 국가와 기업 간 AI 모델 개발 격차가 확대되고 후발주자 입장에서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직접 개발하기보다는 기존 모델을 활용해서 AI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효율적임을 의미하는데요. 실제로도 미국에는 저희가 주목해야 될 만한 파운데이션 모델이 약 40여 개가 있지만 한국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수록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기보다는 이를 이용한 AI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API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것도 AI 서비스 제공자들에겐 긍정적인 소식인데요. 이 API라는 것은 AI 모델의 기능들을 외부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인터페이스인데 개발자들이 직접 자체 모델을 개발하지 않고도 파운데이션 모델의 AI 기능을 자신의 서비스에 통합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API 비용이나 추론 비용이 줄어들면 서비스 사용자들에게 더 낮은 비용으로 더 많은 쿼리에 대한 응답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양질의 AI 서비스 공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AI 서비스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더 많은 AI 서비스 사업자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현재는 이 AI 서비스에 대한 투자 구간을 넘어서서 수익을 내고 있는 구간에 접어들었습니다. 특히 광고와 이커머스 분야는 AI로 수익을 내고 있는 산업인데요. 국내에서는 네이버가 애드부스트 서비스를 통해서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비스 형태의 AI가 보편화되면서 일상생활에 유용한 다양한 AI 서비스가 등장해서 수많은 AI 서비스가 파편화돼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여러 서비스를 구독하게 되면 이용에 있어서 불편함과 비용이 증가해서 피로감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다양한 AI 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 앱도 깔아보고 저 앱도 깔아보고 하다 보면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수많은 앱들 속에서 정보의 홍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때문에 플랫폼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용자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더 많은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한 슈퍼 에이전트 플랫폼을 출시하는 것이 필연적이 됐습니다. 기술적으로도 파운데이션 모델이 LLM에서 멀티모달 모델로 진화하면서 에이전틱 에라가 진입했는데요. 다양한 AI 서비스를 아우르는 슈퍼 에이전트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시장을 통합할 것을 예상합니다. 현재 카카오는 오픈 AI사와 함께 AI 에이전트를 개발하는 중으로 카카오 생태계 안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한국형 슈퍼 에이전트 플랫폼이 탄생할 것을 기대합니다. 이에 탑픽으로 카카오를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지주회사 자료입니다. 박건영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주회사 담당 박건영입니다. 전일 지주회사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신정부 출범 후에 일반주주보호 관련 정책 변화로 지주회사가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향후에도 일반주주보호 관련 정책은 변화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정책을 좀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고요. 두 가지 기준으로 정책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실제로 해당 정책이 공약집에 수록이 되었냐이고, 두 번째는 그거와 별개로 22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또는 정부안으로 발의가 되어서 논의되었거나 아니면 현재 논의 중인 기준으로 정책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해당 기준에 따라서 정책을 한번 살펴보면요. 우선 일반주주 보호 강화 정책은 총 8가지로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8가지를 보시면 첫 번째로는 상법 개정이 있습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자는 요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합병 시 공정가액 관련해 가지고 일반 주주들한테 피해를 주지 말자라는 취지의 정책이고, 세 번째는 물적 분할 시 모회사들의 일반 주주를 보호하자라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경영권 프리미엄 관련해서 일반 주주들에게도 공유를 하자라는 취지이고요. 1번부터 4번까지 정책이 공약집에도 실제로 수록이 되었고, 그리고 현재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정책들입니다. 나머지를 보시면 5번 같은 경우에는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를 할 때 분리과세를 하자라는 취지이고, 6번 같은 경우에는 PBR 0.8배를 하한선으로 결정해서 주식에 대한 상속세를 매기자라는 취지입니다. 5번, 6번 같은 경우에는 공약집에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안건이고요. 7번, 8번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공약집에는 수록이 되어 있지만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안건은 따라 없습니다. 7번은 자사주 소각 의무하고 8번은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입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가 주목하는 정책들은 우선적으로 공약집에도 수록이 되어 있고 22대 국회에서 논의되었거나 또는 현재 논의 중인 정책임에 따라 상법 개정을 최우선 정책으로 투자 전략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 따라서 지주회사 중에서는 상법 개정에 따라 총수요 지분율이 낮고 그리고 주주환원율이 평상시에 낮았던 그 와중에 주요 자회사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회사들이 최우선 선호주로 제시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여전히 에르스를 지주회사 최업종 선호주로 제시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해외 주식 자료입니다. 크레도 테크놀로지 자료이고요. 김세환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기업 분석 김세환입니다. 크레도 테크놀로지의 운용 비중 확대 제시를 드립니다. 데이터 센터 수요 증가가 지금 증가하면서 이 고속 전송 연결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일단 하이퍼스케일러가 각 매출의 거의 10%씩 차지할 정도로 데이터 센터 수요가 지금 굉장히 빠르고 견고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1년 주가는 185% 정도 올랐고 12개월 포드 PER도 한 47배 정도로 높아 보이지만 저희는 이제 AI 수요에 기반한 향후 이익 성장성 그리고 매출 성장성을 반영한 기업 가치는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으므로 운용 비중 확대를 제시를 드립니다. 매출은 이번 분기에 180% 증가했고 EPS는 이제 확실하게 플러스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매출 총이익률은 65%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는 2.57%포인트 증가했고요. 데이터 센터에서 AEC 매출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가이던스로 연 매출도 지금 전년 대비는 85% 성장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크레도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보이는 이
데이터 전송을 하는 그런 이제 라인을 이제 생산을 하는 기업인데, 이게 지금 중요한 이유는 계속적으로 이제 그 신호 손실이 발생하거나 아니면은 현재처럼 이제 매우 많은 이제 데이터를 전송을 해야 될 때 지연이 발생하는 그런 문제를, 사실 이제 기존의 구리 방식이나 광 케이블 방식 대비해서 전력량도 낮고 부피도 굉장히 작은 사이즈로 지금 출시를 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들이 굉장히 많이 찾고 있는데요. 활용이 되는 예 같은 경우는 이제 서버 내에선 이렇게 요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거나, 이 지금 AEC 같은 경우는 7m까지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프라든지 스파인, 그다음에 라우터 이렇게 서버 간으로 연결되는 부분까지도 데이터 전송을 손실 없이 보낸다는 게 사실 그게 가장 큰 포인트고요. 데이터 센터의 서버 안을 보면 이렇게 굉장히 많은 라인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공간 부피, 그리고 요 안에서 뭔가 마찰이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걸 이제 확실하게 이 AEC 같은 경우는 해결한 거는 리타이머라는 칩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리타이머 같은 경우는 신호가 이제 약해지거나 왜곡될 때 이걸 다시 재빠르게 보공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용은 조금 더 들어가지만 데이터 센터에서 가장 중요한 오류에 대한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제거를 해주는 그런 부분 때문에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금일 준비된 자료 발표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